네, 현재 시간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코스피의 상승폭은 좀 더 줄어들었어요. 0.18% 오름세만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을 오히려 반대로 줄이면서 0.37%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정민 이사 그리고 이권희 부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씨들끼리 모였네요. 이제 이렇게 금요일마다. 네, 짝꿍이 이뤄졌는데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지 첫 번째 특징지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 시대 열렸다. 7만 전자, 10만 닉스의 수혜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AI 열풍이 국내 증시를 정말 뜨겁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6만이다, 7만이다, 8만이다 하고는 삼성전자의 가격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1만 원까지도 올랐거든요. 이들의 투자 전략,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봐도 괜찮을지 오늘 아침부터 저에게 귀찮은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 개인톡을 받은 이권희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반도체 큰 흐름은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일단 새로운 시장의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한마디로 정리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기존에 알려졌던 다 내용입니다. 이제 HBM이나 AI 칩이나 A100, H100 이런 얘기들은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챗GPT 등장 이후에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시세가 이제 지금 분출하는 건 엔비디아의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그쪽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시장이 더 개화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기존의 디램 관련된 이제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도 여전히 바닥론이다라는 얘기가 또 등장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거다, 가격도 좀 내려갈 거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도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DDR5까지 출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올해 한 12에서 한 많으면 20%까지 또 MS가 늘어날 거다, DDR5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바닥론 더하기 신성장 이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데이터 증설, 그에 따른 AI 칩의 수요 증가, 또 그에 따른 디램 수요 증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증설 가능성이 커진다면 또 디램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여기서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에 오늘 SK하이닉스도 6% 넘게 크게 올랐는데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요. 네. 지금 너무 엔비디아처럼 AI와 관련된 기업들만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좀 더 힘을 싣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시가총액이 1000조나 되는 회사가 300조가 하루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이제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시장의 핫 이슈다.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흔히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아무래도 GPU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입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가도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가 전략을 너무 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로부터 슬슬 좀 부담감을 많이 안겨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글로벌리한 고객사들이 일부 물량을 빼서 또 삼성전자나 이렇게 좀 다른 업체들에게 좀 맡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에서 좀 흘러나왔었는데요.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TSMC의 3나노 관련되어서 5나노 대비해서 금액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만큼 성능의 어떻게 보면 금액 차이에 대비해 가지고는 성능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고객사 물량을 일부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국내 업체들, 특히 반도체 업체들 주가에는 더더욱 좋은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애플이 TSMC의 3나노 물량의 90%를 올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TSMC 입장에서는 더 받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열려
있다라는 점. 근데 두 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온통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고 뭐 경제방송도 그렇고 그쵸. 저희도 어제도 반도체 이야기하고 그제도 반도체 이야기했는데 한 달 전에 그 짤로 보면요.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아들아 뭐 반도체 바닥로 났다고 반도체주 산 거 아니지? 에코프로 안 샀니? 이렇게 하는 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는 반도체 바닥론이 나와도 다시 2차 전지가 결국 가던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반도체주 상승이 하루 이틀 3일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 그 한 달 전과는 또 달라진 걸까요?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이게 예. 정말 그런 바닥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이미 바닥론은 이제 대세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세가 됐다.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쉬니까 어. 결국에는 이게 자금이라는 게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고 또 이제 주식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한정된 자금 내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으면 새로운 섹터를 찾는데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뷰가 좋아지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뭐 HBM이라든지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든지 뭐 앞으로 AI 산업이 대세가 될 거라는 거를 부정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실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뭐 사실은 지난주부터 탄력을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모두들 놀래서 깜짝 하고 사는 거죠. 깜짝하고요. 예, 어제 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별로 안 사다가 어제 갑자기 매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또 이게 단기에 급등했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도체라는 큰 섹터가 이렇게 돌기에는 엄청난 희망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DDR4도 재고가 줄고 있고 D램도 지금 보면 바닥이 이제 좀 형성되면서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부터 뭐 이제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고가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경기 회복에 또 문제가 있겠지만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생각해 보면 이커머스의 발전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네. 그때 한번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냈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또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최근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 하락을 커버하기 위해 원화를 외국인들이 사려고 일시적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왔고 거기에 마침 엔비디아까지 겹쳐지면서 그래서 반도체를 좀 더 강하게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율로 인한 그 프리미엄이 빠지게 된다면 다시 이탈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도 분명 우리가 뭐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갈릴 때가 가장 저점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흔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제가 2016년도와 많이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당시에 주가가 3만 원 돌파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2, 3년 동안 주가는 훨씬 대세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관련되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런 대외적인 변수들도 일부는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 오히려 여러 가지 그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재고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 주는 게 완연하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히려 역발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섹터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네. 뭐 설비 업체들을 좀 더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소재 업체들을 조금 더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지 반도체 섹터 안에서 돈이 이렇게 도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동진 세미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반대로 한미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물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IR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뭐 노스볼트 향 이제 그 매출이 5월부터 찍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퍼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요 며칠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익을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소부장 내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금요일 마감에 산다해서 네. 유스페타시스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한 30%나 넘게 단기간 일주일 만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또 유스페타시스를 계속 홀딩하는 게 좋을지 소부장에 대한 의견 같이 정리해 주시죠. 일단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단순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요약 정리를 잘하는 거죠. 저처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요약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고민을 지난주부터 계속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공부를 하면서 요약 정리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 전체적인 디램 수요의 증가에 따른 나머지 이제 뭐 원래 기존의 이제 장비주, 소재주 뭐 이런 종목들도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축포를 쏘기 시작한 건 엔비디아가 시작을 한 거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소부장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랑 관련이 있는 데가 더 빨리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스페타시스를 말씀드렸던 거는 이쪽은 이미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 MLB 관련돼서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지금 이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움직이다가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 갑자기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또 이제 MS에도 납품을 한다, 뭐 다 막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약간 이런 형태였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뭐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버페이스가 한번 나오고 끝나야지 사실 이게 시세 뭐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스페타시즘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추가로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시총이 뭐 1조를 갈지 지금 현재 8천억대에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로는 8,5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뭐 1조 간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도 한 9배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9배면 거의 다 온 겁니다. 네. 예, 다 온 건데 이게 엔비디아 프리미엄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부분도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도 저는 좋게 봤는데 한미반도체 오늘은 좀 빠지지만 지켜보시다가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봐야 된다.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부품에서는 이스페타시스, 뭐 소재단은 사실은 못 찾겠습니다. 소재단은 전반적으로 뭐 지금 이스페타시스, 그 엔비디아 관련된 향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 소재는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그러니까 한솔케미칼이라든지 대형주로는 뭐 그다음에 좀 작은 걸로 보면 뭐 원익 QNC 정도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저는 두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두 종목을 당장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다가 또 한번 주식이라는 게 항상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 좀 잘 대응을 하시면 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 똑똑한 이건희는 지난번에 그래서 압축해서 엔비디아와 연관될 수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소개해드렸고 그러고서는 주가가 30% 넘게 나왔다. 한미반도체 오늘장은 살짝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감에 산다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고요. 저희 또 원래 금요일 모험생이 여기 봐주세요. 여기 이정민 이사님이 네. 있었어요. 이정민 이사님도 매번 많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이 소부장에 집중한다면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산 테스나 계속 좀 관찰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있으신데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에서 계속 3나노와 4나노 공정 관련해서 수율 잡혔다는 이야기가 복수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 후공정 중에서도 퀄 테스트를 진행하는 업체가 두산 테스나이기 때문에 테스나의 물량이 늘 수밖에
수밖에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직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뉴스가 없을 때 우리가 좀 주가를 좀 이렇게 좀 주식을 좀 모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 모든 투자자들의 그 바라보는 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종목 안에서 순환 매장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5월 말 그다음에 6월 초를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직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 가지고는 호재성 뉴스는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면은 이럴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36,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36,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자. 두 분 다 관심주를 교체하진 않았어요. 기존에 보고 있는 종목들 계속 난 더 보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와 북미 개척에 5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이야기가 오늘 속보처럼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사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합작 법인을 그 미국에 이제 설립한다는 거죠. 공장을 설립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속보로 요 뉴스가 나왔지만 이미 관련되어서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관련 종목들의 그 주가가 반응을 그렇게 크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그룹이 그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과 관련되어서는 인도네시아 공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현재 이루어지는 합작 법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공장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말 그 가동을 목표로 이번에 지어질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조 7천억이나 투자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 1년에 30기가와트씩 규모의 생산을 이제 그 캐파를 가지는 공장을 짓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1년에 한 3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큰 공장이 이번에 또 미국에 어떻게 보면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판을 다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그 포부를 밝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LG엔솔 현대차랑 인도네시아 시장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권을 노리고 있고 여기에 IRA 수혜도 필요하니까 이 북미 시장을 노려보겠다라고 또 추가적인 합작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이번 협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그냥 알고 있던 수준의 적당한 내용이었어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 공장 짓고 있죠. 조지아 쪽에 짓고 네.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배터리 공장 하나 가야죠. 뭐 가야 되는 건데 그거 탑재해서 막 팔아야 되니까요. 예, 네. 뭐 어차피 지금 뭐 GM도 그렇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이제 뭐 배터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옆에 친구가 있는데 뭐 굳이 다른 데랑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 LG 엔솔이 이미 지금 미국에 나가 있죠.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또 필요한 상황이니까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현대차 같이 좋은 고객을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LG 엔솔 입장에서는.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그 자동차 섹터를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현대차, 기아 모두 지금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4월 판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IRA 보조금을 못 받는다 뭐 이거 하나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매몰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PER 내장으로 보면 기아 같은 경우는 한 4.5배 수준에 있고요. 현대차는 5배 수준에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사실은 그냥 일반 제조업이 받는 아주 낮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4월 달 판매 실적 여전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를 대비해서 지금 공장을 지어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생산을 할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계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지금 현재 자동차는 사실은 거의 10대 중에 미국은 아직도 8대 이상이 내연기관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전히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 뭐 사실은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네. 뭐 생각보다 너무 밸류가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현대 기아는 더 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자동차 쪽 여전히 그쪽이 잘 될 거라는 기대, 물론 이제 경쟁을 하겠지만 경쟁을 안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없고 결국에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다른 업체, GM이나 포드 이런 대비해서 그다음 유럽 업체들 대비해서 현대기아가 재고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니까 당분간은 자동차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맞아요. 저희가 한 달 전만 해도 2차 전지 열풍이 조금 살짝 잠잠해질 때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 쪽으로 또 시선이 갔었거든요. 요즘 너무 시기가 빠르게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자동차 관련 뉴스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엮여 있는 게 많아요. 완성차 있고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소재 셀 쪽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전략 세워주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합작 법인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결국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꼭 현대기아차 그룹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제 글로벌리한 자동차 업체들과 같이 합작 법인 설립하는 것이 요즘에 발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그러면 결국에 그 소재를 어디가 납품을 하는지 이미 공부를 다들 너무 많이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도 늦지 않다. 지금 이미 대세 상승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너무 에코프로에만 목매일 필요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방향성을 보고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만 놓고 봤을 때 저는 LNF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매력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24만 원 부근에서 계속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만 놓고 따진다라면은 LNF도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어쨌든지 지속적으로 2025년도까지 공격적으로 업체들이 공장 설립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쉬어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설비 업체, 지지난 시간에는 뭐 로봇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조명을 안 받고 있을 때 한번 좀 이렇게 차트들을 돌려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는지 우리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그 안에서 LNF 이야기 주셨고 이원희 부장님 앞서 힌트 다 주셨잖아요. 네. 자동차 쪽을 보자. 현대 기아에 대해서 싸다 저평가라고 했고요. 그럼 부품 쪽도 실적이 좀 같이 동반할 수 있을 텐데 그들도 역시 같이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화신이나 뭐 SL이나 뭐 성우하이텍이나 가장 대표적인 1차 벤더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현대 기아가 생산량을 뭐 전기차가 됐든 뭐든 다 늘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가치가 있는 회사들 보셔야 되고요, 결국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어차피 지금 4월에 현대 기아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2분기도 스타트가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이제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당분간 2025년까지 기존은 좀 이어질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들은 한 24년까지도 현대기아 추이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조정 잘 받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럴 때 또 기회를 잡으셔야지 사실은 또 이제 뭐 경제방송에서 반도체 얘기하니까 계속 반도체만 보시고 네. 예, 그러다가 반도체 쫓아가면 또 이제 반도체 쉬고 또 다른 데 움직이고 이렇게 또 엇박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좀 말이 좀 줄었죠. 예전에 2차 전지 잘못 얘기하면 뭐 악플 달리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2차 전지 저는 이제 제 뷰는 바닥을 잡는 과정, 특히 양극재 업체들은 바닥을 어떻게 잡냐면 기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게 이제 조정 다 받았나요? 지금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조정받은 지 얼마 안 됐죠, 시간상. 근데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끼시지만 사실은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보통 조정은 못해도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길게는 6개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고려하시고 당분간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3일 쉬잖아요. 주말 껴서. 근데 그 기간 동안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종가에 뭔가 이 대세 맞는 반도체주를 사야 될까? 아니, 이 종가에 다른 좀 저평가받고 있던 최근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빠진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이라면 오늘 그냥 과감하게 보내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을 위해 무언가를 담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악재는 결국에 반영이 그렇게 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전에 한번 부채 한도 협상 실패해서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를 떠올려보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때와 단순 비교해봐도 일단은 의회 구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좀 주시하고 있던 종목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부장님의 마지막 의견 드릴게요. 제가 아침부터 반도체주 사고 싶다고 얼마나 괴롭혔는데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좋은 거 지금 미리 좀 압축해놔. 근데 오늘 장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간 좀 조정이 올 때 뭐든 다 조정은 온다. 그때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연습장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가서 마음 급하면 실전에서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연습장에서 내가 잘 맞는데 왜 안 맞을까? 그게 다 마음 탓이고 네. 조급함 때문인데 뭐 헤드업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저희 조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너무 조급하게 하시면 사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자꾸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굳이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네. 오늘 못 사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실 거면 사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럴 때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사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도 해야죠. 그러면 그때는 좋은 종목,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되고 가는 종목을. 예. 뭐 고가에 있더라도 가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적어도 한두 달은 갖고 있다. 한 종목을 사면 그런 분들은 좀 연휴 지나고 또 이 연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요즘에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너무 서둘러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그 헤드업 해가지고 슬라이스가 많이 났는데 이야기 듣고 한번 잘 참아볼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